우리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평화협정 종전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얼마 있다가 자유일보에 그 대특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그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이 무엇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글을 이제 그 목사님이 쭉 이제 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교수 몇 명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제가 평화협정 종전선언 말로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래서 좀 풀어서 길게 쓰고 그냥 듣고서 이걸 읽은 사람이면은 가서 요새 그런 거 다니는 사람들 있죠. 평화선언 종전선언에 사인하세요. 이거 해야지 우리나라에 평화가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단칼에 무찌르고 그 사람들을 참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실력을 그냥 한번 읽으면 알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풀어서 썼는데 오늘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 뭘 좋죠. 우리 사인해가지고 전쟁하지 말자는데, 그런데 그걸 쉽게 그냥 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될 때가 있다. 바로 종전협정 평화선언이 그런 음식에 해당되고, 그 음식을 우리가 잘못 받아 먹으면은 나라가 죽고, 그리고 뭐 개인이 나쁜 거 먹으면 이 몸이 망가지듯이 나라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제 먼저 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좌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즉각 대응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나라 꽤 괜찮은 기자가 그 북한은 미사일들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300만 불, 큰 거는 1000만 불인데 그 100만 불짜리를 이제 우리나라한테 쏠라고 이렇게 사다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날아오는 것을 쏴서 맞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맞히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쏴서 맞히는 거. 이스라엘은 그거를 하도 잘해서 아이언 돔이라고 그럽니다. 강철로 만든 돔, 지붕을 돔이라고 그러죠. 그 야구장 같은 거 덮어놓은 거를 아이언 돔이라는 게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미사일 몇백 발, 몇천 발 쏘는 걸 다 맞춥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다 터뜨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맞히는 거는 되게 비쌉니다. 걔 쏘는 거는 그냥 막 쏴가지고 하는 거는 100만 불인데 맞히는 거는 뭐 몇천만 불이 되는 거라. 그랬더니 그 좌파 기자 한 친구가, 야, 북한이 그 별로 비싸지도 않은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데 그거를 맞추려고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것을 사다 놓는 것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다 놓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앞에서 받아치질 못해요. 받아치질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에 그 글이 난 걸 보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숙명여자대학에서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신문을 그 기사를 읽어주고, 애들아 너네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겠니?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라. 그렇죠. 100만 불짜리를 막으려고 3천만 불짜리를 사왔다? 이게 좀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답들을 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리키던 건물이 명신관이라는 아주 꽤 큰 건물이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에.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말이야 그 몇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사오는 거는 100만 불짜리 북한 미사일을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명신관 1억 불짜리 몇천만 불짜리 명신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사일보다 이 건물이 더 비싸면 사올 값어치가 있는 거야. 서울 시내가 얼마니 돈으로 치면은 서울 시내가 돈으로 몇조 달러겠어. 이거를 구하려고 몇천만 불짜리 사오는 것이지 100만 불짜리 깰려고 3천만 불짜리 사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말이죠. 종전선언이라는 평화선언이라는 것이 그 프랑스의 학자가 그것도 100몇십 년 전이에요. 1860년에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님 오기 1500년 전, BC 1500년서부터 1860년까지, 그러니까 다 치면 3360년이죠. 3360년 동안 역사책에 기록된 걸 다 찾아보니까 평화협정이 적어도 8,000건이래요. 8,000건.
근데 8천 건으로 평화가 보장된 평균 기간이 2년이랍니다. 2년. 2년 만에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전쟁이 2년 만에 다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맺어봤자 헛거다. 헛거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1860년 이후에 지금까지 있은 평화협정도 한 5, 600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평화협정은 언제든지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그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다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 아주 웃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명한 그런 평화협정 사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말씀하기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가 1828년에 나온 그 켈로그 무리앙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켈로그는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브리앙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국무장관 이름입니다. 1차 대전 끝나고 9년째 되는 해예요. 이제 앞으로 지구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구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번 선언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1928년에 두 외무장관이 켈로그 브리앙 팩트라는 걸 맺는데 거기에 첫 번째 말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불법이다. 모든 전쟁이 불법이래요. 우리는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아주 숭고해요. 그거는 역사책에 보면 숭고한 협정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거 멋있어 하고 가입한 나라가 미국, 프랑스가 이제 원가입국이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놈이죠. 일본, 이태리, 뭐 캐나다, 영국 뭐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당대 초강대국이 다 가입을 했는데 그 1928년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불법이다. 1928년이고 지금 2022년이니까 96년쯤 지났는데 그 조약이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28년에 켈로그 브리앙 협정 맺은 다음에 전쟁이 몇 개 났는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우리는 다 불법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협정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렇게 엉터리다 하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뮌헨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뮌헨 협정. 그 1938년에 9월 30일 날 맺은 건데 그때 독일이 막 힘이 세지고 히틀러가 정권 갖고 군사력을 막 늘리니까 영국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지금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저 히틀러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전쟁 안 할 방법이 있겠느냐. 예, 그때 챔벌레인이라는 좀 쪼다 같은 영국의 뭐 문제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방법이 있다. 가서 평화협정 맺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 뮌헨에 가서 히틀러랑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이 두 나라는 전쟁하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사인했어요. 그것이 뮌헨 협정입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챔벌레인이라는 그 영국의 수상이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타고 런던에 내렸습니다. 비행장에 사람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멍청한 영국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 챔벌레인 수상이 가서 히틀러랑 약속을 하고 왔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챔벌레인 수상이 종이를 휘두르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올시다. 영국 시민 여러분 다 환호했습니다. 그때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때 영국의 왕따 정치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호전광이라고 부르던 위스턴 처칠 이거 미쳤냐 이걸 하게 히틀러랑 이걸 맺게. 그리고 전쟁 났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었느냐.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이 점령하는 것을 영국이 눈 감아준 문서가 이 평화협정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스코다 웍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쓸만한 군수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독일이 1년 동안 무기를 왕창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때린 겁니다. 그때 영국은 더 이상 참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영국도 할 수 없이 전쟁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뮌헨 협정 와서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 올시다라고 한 뮌헨 협정이 깨져나가는데 1년밖에 안 걸리고 그 협정이 깨진 다음에 영국을 맡아서 전쟁을 한 사람이 위스턴 처칠 수상이죠. 후세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때 이 뮌헨 협정이 없었더라면은
2차 대전은 6년 걸리지 않는다. 곧 끝나요. 왜? 영국이 훨씬 더 셌으니까. 근데 독일이 이 뮌헨 협정 때문에 1년 동안 군사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훨씬 막강한 상태에서 이제 싸울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전쟁에 나서도 훨씬 쉽게 이길 텐데 바로 뮌헨 협정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영국이 피해를 입고 영국은 제국을 뺏겼죠. 미국한테. 미국이 오지 않았으면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바로 그런 거 엉터리 평화협정이 있었고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평화협정은 월남입니다. 월남. 월남에 이제 월맹은 공산월맹으로 북한처럼 따로 있었고 월남이 이제 자유주의로 따로 있었고 거기 베트콩이라는 거는 그거는 나라도 아닙니다. 베트콩이 있었는데 미국이 와서 싸우니까 사저회담을 한 거예요. 이거를 평화적으로 끝내자. 그래가지고 그 사저회담을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열었습니다. 197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넷이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미국, 베트콩, 월남, 월맹 넷이서 맺었는데 이제 평화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위원회에서 그 월남, 월맹, 공산 월맹의 그 외무장관 레둑토하고 그리고 미국 외무장관 키신저한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키신저는 가서 받았어요. 근데 월맹 수상은 난 안 간다고 그러고 안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놓고 월남이 완전히 적화하는데 딱 1년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예, 평화가 왔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베트콩이라는 게릴라가 싸웠는데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월맹에 육군이 23개 사단이 있었는데 1개 사단만 남겨놓고 22개 사단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월남을 다 점령을 했죠. 점령하고 나서 그 월남의 수도 사이공은 월맹의 대통령 이름 호지민, 그 호지명시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주면은 아마 한 1년 있다가 서울이 김일성 씨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게 안 되는가?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왜 다 실패하느냐? 일단은 국제정치 그 원류 자체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원칙은 역설이에요. 역설.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사와요. 무기. 탱크 사오고 군함 사오고 비행기 사오고 그러는데 그 무기를 사오는 이유가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그 물건을 쓰지 않으려고 사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계 사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볼펜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가지고 잘 쓰고 있고 탱크를 왜 사오는 줄 아세요? 안 쓰려고 사오는 겁니다. 비행기 왜 사오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안 쓰려고 사오는 거예요. 군함 안 쓰려고 사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탱크를 현대자동차가 만드는데 지금 흑표전차라는 거 있죠. 흑표전차 한 대가 소나타 300대 값입니다. 소나타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흑표전차 한 대가 80억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탱크가 자동차 300대 값이라고 얘기하느냐? 독일의 레오파드라는 아주 멋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벤츠 300대 값입니다. 소나타 사이즈 벤츠. 미국의 에만 전차가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크라이슬러 300대 값이 에만 전차 한 대 값입니다. 우리 자동차들은 쓰려고 사지만은 그 탱크는 그거 쓸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 군함은 한 대가 한 척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저거 우리 건축하시는 분한테 서울에 1조 원짜리 빌딩이 있냐? 그때 아마 롯데 정도쯤이 1조 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비싼 군함을 지금 우리가 세 척 가지고 있는데 그 군함 쓸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걔를 사온 겁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온 F-15라는 비행기는 1,000억 원이에요. 쓸 얻기 위해서 우리 그 군함들 탱크들을 보통 40년 쓰고 버립니다. 40년 쓰고 버릴 때 40년 동안 갖고 있다 버릴 때 걔를 정말 그 고유의 목적에 안 쓰고 버릴 때 우리는 걔네들 사업 목적이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탱크 없던 시절에 로마의 그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역설 아닙니까?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을 준비해요? 그게 역설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돼요.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바로 죽고 사는 문제는 역설이 통합니다.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안 나. 생명보험을 드는데 병이 안 나면 야 이거 왜 병이 안 나지 그럽니까? 그 생명보험 낸 거 그냥 다 날아가야지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화재보험 낸 돈 다 날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바로 국방부와 안보는 그런 논리에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떠들고 종전선언 떠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이유를 다 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6.25를 끝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6.25를 끝내자. 그럼 6.25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종전선언하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6.25가 끝났으니까 6.25 때문에 만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지. 6.25 때문에 만든 것이 뭡니까? 유엔군 사령부죠.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해야 돼. 유엔군 사령부 해체되면은 지금 유엔군 사령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북한이 어느 날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거 무너졌을 때 우르르 올라가야 되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올라가면 지구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끝내주는 안전장치예요. 북한이 무너졌을 때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고 중국도 러시아도 뭐라고 못 그럽니다. 유엔군이니까 6.25 때 전쟁하러 왔던 자기네들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를 했던 그런 조직을 없애므로써 북한한테 위로가 되고 북한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전선언 되면 미군이 가야지.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틀립니다. 종전선언이 되면은 주한미군은 안 가도 됩니다. 법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미군은 6.25 때 왔지만은 6.25가 끝난 다음에도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 종이 한 장짜리인데 6조에 6조. 그 중에서 4조에 이 방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육군, 해군, 공군과 그 무기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미군은 그 권리를 받아들인다라고 돼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이 직접 그 영향을 받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화선언할 때는 미국, 북한, 중국도 들어갈지 모르죠. 한국 들어가고 우리 이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싸우기로 하고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리고 그 조약에 의해서 와 있는 미군은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저것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누가 와서 이거 저 평화조약에 선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반문해서요.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사인하면은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거 사인하면은 한미방위조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놈들이 머뭇거리면 꺼져 그러세요. 이게 길게 가다가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 멋있는데 여기 사인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됩니다. 미국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해도 있는 거요? 이거 해도 있는 거면 내가 사인해 주지. 그러면 됩니다.